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3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간호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33세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리였죠.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건강의 중요성을 남들보다 더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했고 우리 부부는 평범하게 월급을 모아 아들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로 3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28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퇴직 후에는 그동안 미뤘던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계획했습니다. 평생 3교대 근무에 휴일도 없이 일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나서 둘 다 싱가포르로 가게 됐어요. 아기는 어쩌려고. 이제 겨우 6개월인데. 그게 어머니께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노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지만 아들 내외가 절실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봐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1년 정도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맡게 될 프로젝트가 3년짜리래요. 최대 3년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년이라니.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65세살에 손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딸도 아닌 며느리가 부탁했는데도 거절하지 못한 제가 바보 같기도 했지만 사랑스러운 손주를 두고 어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하지만 65살의 몸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밤에도 자주 깨고 낮에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목욕을 시키는 일. 모두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손주를 안고 있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의사는 당장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어 물리치료만 받고 버텼습니다. 할머니, 놀아줘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면 모든 고통이 잠시 잊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짧게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손주는 무척 좋아했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점점 써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아들의 말에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6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원인이라며 당장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손주를 키우고 있어서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하시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몇 살이세요? 66이요. 더 이상은 육아를 전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미안한데 할머니가 더 이상 아기를 보기 힘들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큰일 날 뻔했대. 의사가 더 이상 육아는 안 된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주말에 바로 한국에 들어갈게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급히 한국에 왔고 결국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싱가포르로 돌아갔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경력을 망치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디스크 증상은 더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고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해야 했습니다. 수면 장애도 생겨서 잠들기가 힘들었고 우울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도 매달 약값으로 6만 원 정도는 꾸준히 지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지 자주 집에 찾아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몸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검진 결과 골다공증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관절염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수영이나 걷기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기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분들과 함께하니 마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손주를 봐주다가 건강을 잃은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딸 애기 2명을 5해 동안 봐줬어요.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답니다.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당연하게 부모에게 육아를 맡기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다 키워봤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느낀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니며 그림도 그리고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1년 더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손주가 놀러 오면 2~3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정도는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요즘 저는 다른 은퇴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손주 육아를 앞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죠. 본인의 건강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세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날을 담당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128만 원이나 나오니까요. 요즘 주변을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쳐도 생활하기 빠듯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손주 육아를 맡게 됩니다. 자녀들의 맞벌이를 돕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대가로 건강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손주를 봐주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비로 600만 원 이상이 들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요양원에 가셨어요.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또 다른 친구는 손주 둘을 맡아 키우다가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됐죠.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며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요즘 저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디스크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참을 만한 수준이고
고혈압도 약으로 조절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손주 육아를 맡았을 때 좀 더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사흘만 봐주기, 하루 6시간으로 시간 제한하기, 야간 육아는 하지 않기 같은 것들이요. 그랬다면 제 건강도 지키고 손주와의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명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과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작은 여행을 다녀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하고 있어요. 올해는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고 내년에는 일본 온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물론 몸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제 퇴직금 2억 1천만 원은 아직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예금과 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매달 국민연금 128만 원의 이자 수입을 더하면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이고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많죠. 최근에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씨는 국민연금 54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로 매달 3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분은 주 15시간 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하십니다. 월 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버는데 그 나이에 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됐어요. 영숙 씨는 연금이 많이 나와서 좋겠어요. 저는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해서 힘들어요. 순자 씨, 일하면서 아프진 않으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약값도 들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뉴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는 실버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소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걷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활동이 저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지난달에는 복지관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해서 은퇴 후 손주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경험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손주를 돌보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명확한 규칙을 정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속하세요. 가능하다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음식비나 장난감 비용 같은 것들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과 여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어요.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딸이 복직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직 어리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분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이런 활동이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워킹맘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손주 돌봄에 대한 요청도 많아졌죠. 하지만 저희 세대가 자녀 세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필요해요. 자녀들도 부모의 노후를 이해하고 부모도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68살이지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습니다. 물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주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제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약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대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한 손주 돌봄은 결국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손주 육아를 부탁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부모님의 건강과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